안녕하세요. 금융상품연구소 양희섭 소장입니다. 요즘 보험료 때문에 한숨 나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빠져나가는 날만 되면요,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줄이려고 마음먹고 설계사 한번 만나봐야겠다 하면서도요, 또 뭐 가입하라고 하겠지, 내 보험 줄이러 갔는데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유지하셨던 분들, 이게 여러분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설계사에 대한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직접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해지하세요도 아니고요, 무조건 바꾸세요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텐데요. 그냥 딱 제가 말씀드리는 이 7가지 프로세스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현재 높은 보험료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내 보험을 어떻게 줄여야 할지 딱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영상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카트 한가득 필요한 물건을 골랐는데요.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봤더니 딱 5만 원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필요한 물건이라도 이 5만 원 이내에서 꼭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다 빼야겠죠. 보험을 줄이려고 가입한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하나 다 필요해 보입니다. 질병, 사고란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필요하다, 필요 없다를 기준으로 보면 사실 뺄 게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표 보험료를 정하는 겁니다. 내가 보험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하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서요, 예산에서 벗어나는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가 아니면 몇 번을 들여다봐도 보험을 손대기가 망설여지는 겁니다. 그럼 예산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크게 나이 기준과 수입 기준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나이 기준은 내 나이의 절반이 기준 보험료라는 겁니다. 내 나이가 30살이면 15만 원, 40살이면 20만 원이란 식이죠. 나이가 들면 리스크도 올라가고 보험료도 비싸지니까 대략 절반 정도면 맞다라는 식의 논리입니다. 통상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좀 낮은 편이고요. 두 번째는 수입 기준입니다. 총 수입의 5% 이하, 외벌이일 경우에는 7%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외벌이일 경우 10% 이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만약 400만 원을 버는 사람의 적정 보험료는 400만 원의 5%인 20만 원 이하, 만약 이 사람이 외벌이라면 7%인 28만 원 이하가 적정 보험료라는 것인데요. 나이 기준은 위험이 커지니까 준비도 늘려라 쪽이고, 수입 기준은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해라 쪽입니다. 둘 다 그럴듯하죠. 그런데요, 저는 이 일률적인 숫자 기준을 정답처럼 쓰는 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마다요,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고 보험을 통해 얻고 싶은 안심의 수준도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5만 원도 부담스럽고요. 반대로 또 어떤 분은 30만 원이 나가도 나는 이 정도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걸 누가 정할까요? 설계사가 정하는 게 아니죠. 가입자 본인이 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기준에서 예산을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부담 없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통장에서 나갈 게 나갔네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카드값이랑 겹치는데 어떡하지? 이 느낌이 나오면요, 그건 이미 예산이 아니라 부담인 수준이죠. 여러분들이 부담을 안 느끼는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목표 보험료가 정해졌다면 이제 내가 가진 보험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의 특약을 보면요,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바로 보장 내용, 보장 금액, 보험료죠. 해당 특약은 90세 전까지 암 진단을 받으면 1,000만 원을 보장받는 특약인데요. 보험료는 20년 동안 11,430원입니다. 이 특약은 90세까지 암에 걸리면 1,000만 원을 받는 약속을 총보험료 274만 원대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특약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걸 너무 비싸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또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꽤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장 내용, 보장 금액, 보험료 이 세 가지 모두 파악돼야 해당 특약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보험증권이나 설계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보장 분석표를 보면요. 이렇게 각 특약별로 보장 내용과 보장 금액은 확인이 되는데 보험료는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보험료가 95,000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특약이 얼마인지 모르면 뭘 빼고 뭘 남겨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약별로 보험료가 나와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이건 보험사에 여러분들이 직접 전화하셔서요. 각 특약별 보험료가 표시되어 있는 보장 내역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확보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절반은 끝나신 겁니다. 보장 내역을 보고 본격적으로 특약들을 검토하실 텐데요. 모든 특약에 앞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바로 실손특약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점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세대는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고요. 2세대는 가입 시기에 따라 10에서 20%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이런 실손이 3세대, 4세대로 넘어가면서 자기부담금이 20에서 30%로 늘어났고요. 자기부담금뿐만 아니라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재계약의 구조, 급여에서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없어지는 등 보장 내용이 점차 축소되어 왔습니다. 대신 보험료도 같이 낮아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1에서 2세대 실손이 좋으니까 보험료가 좀 높아도 당연히 유지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남자는 2세대 실손 보장을 가지고 있고 이 보장에 대한 보험료는 55,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입 가능한 4세대 실손보험의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2만 원인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2세대 실손을 유지하실까요? 4세대로 전환을 하실까요? 이 질문에 보다 정확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질문이 추가되어야 되는데요. 바로 1년 평균 어느 정도 치료비를 예상하느냐입니다. 2세대와 4세대 보험료 차이는 35,000원, 1년이면 4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자기부담금 차이는 급여에서 10%, 비급여에서 20%입니다. 즉, 이 차이가 연간 42만 원의 가치를 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되겠죠. 급여, 비급여 치료를 5대5로 받는다는 가정하에 연간 280만 원의 치료를 받아야 자기부담금 관점에서 2세대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한 해가 아니라 매년 저금액 이상을 받아야 2세대가 유리한 것이죠. 즉, 실손의 가치는 내가 한 해 예상할 수 있는 치료 금액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을 좋다라고 판단할 때는 단순히 스펙이 좋다가 아니라 가격 대비 스펙이 좋아야지만 비로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손은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로 요청하시면 현재 4세대로 실손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존 보험사를 통해서 실손 전환을 해야지만 기존에 치료력이 있어도 문제없이 새로운 실손으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전환 시 물어보는 질환은 딱 한 개입니다. 바로 정신과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전환이 가능하니까요. 실손 전환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실손까지 검토했다면 이제부터는 보장 내용을 손봐야 되는데요. 너무 많은 특약 중 어떤 특약을 조정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시죠? 일단 형광펜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500원 이하의 특약들을 칠해줍니다. 이런 몇십 원, 몇백 원짜리 특약들은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고민을 해서 몇 개를 줄여봤자 보험료에 줄어든 티도 안 나고요. 만약의 경우 발생하면 큰 도움이 되는 특약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머지 특약들의 보험료에 납입 기간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 옆에 써줍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죠. 98년생 남자의 80세까지 보장되는 암진단비 1,000만 원에 총 보험료가 183만 원대인데요. 암의 발병 통계, 암에 대한 나의 위험 인식 등을 고려하면 우리는 이게 과연 합리적인 건지 아니면 비싼 건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질병에 대한 통계와 위험도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해보시면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형광색을 칠하지 않은 모든 특약들에 대해서 각각의 판단을 해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봅니다. 금액에 대한 가치가 비슷해서 우선순위가 선뜻 판단이 안 될 때는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더 큰 위험을 우선으로 합니다. 만약 골절 진단비 50만 원과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 1억 원에 대한 보험료가 비슷하고 둘에 대한 가치 판단이 어렵다 하시면요. 상해 후유장애가 훨씬 더 큰 위험을 대비하기 때문에 상해 후유장애를 우선으로 둬야 합니다. 보험의 1차 목적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위험 대비에 있으니까요. 두 번째, 더 넓은 범위를 우선으로 합니다. 가격 가치 판단이 비슷하다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와 암 진단비 중 어떤 것을 더 우선으로 둬야 될까요?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뇌혈관 질환 진단비 중 어떤 것을 더 우선으로 둬야 될까요? 보험의 2차 목적은 내가 실제로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가치가 비슷하다면 보장받을 확률이 높은 더 넓은 범위의 특약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맞겠죠. 자, 이렇게 특약의 줄 세우기가 끝났다면요. 사실상 90% 이상은 끝난 겁니다. 이때부터는 목표 예산에 맞게 과감하게 칼질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일단 꼴찌부터 마음에 거부감이 없는 수준까지 특약들에 하나하나 X표를 그어줍니다. 아, 이 특약은 정말 아까운데 하는 마음이 들기 전까지 그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1차로 정리된 보험료가 목표 보험료 안에 들어왔다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 특약부터는 도저히 못 빼겠다 싶을 때는요. 전체 특약 보험료가 가장 높은 순으로 특약들을 다시 한번 검토합니다. 보통 비싼 특약들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관련 특약들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들에는 높은 보장 금액이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일부만 줄여도 보험료는 크게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삭제와 축소 계획을 세워놓고요. 여기서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해지, 축소를 생각하는 특약 중에서요. 절대 빼면 안 되는 특약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특약의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기준으로 삭제할 특약들을 판단하셨을 텐데요.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미처 판단하지 못한 약관적인 내용이나 프리미엄을 가진 특약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판매가 안 되는 프리미엄을 가진 특약들은 정말 많지만요. 가격 대비 우선순위로 밀렸을 만한 그런 특약들을 정리하면 암 주요 치료비 비례형, 비응급 포함 응급실 내원 일당, 상급 종합병원 1인실 60만 원, 방어비용, 부인과 질환 수술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26만 원,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 가족 자동차 부상 치료비, 자동차 피해자 부상 치료비, 피부 질환 수술비, 이 특약들은 모두 보험료 대비 보장 조건이 너무 좋아서요. 한시적으로만 판매되고 강제 종료된 특약들입니다. 혹시 삭제할 특약 중에서 이 특약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완료가 됐다면 이제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첫 번째, 목표 보험료를 설정하고 두 번째, 특약별 보험료가 표시된 보장 내역을 확보한 후에 세 번째, 실손 전환을 검토하고요. 네 번째,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고려해서 특약들의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목표 예산에 맞게 특약의 삭제, 축소를 체크하고요. 여섯 번째, 빼면 안 되는 특약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일반인 관점에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원하는 보험료로 줄이는데 문제가 없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점에 봉착할 텐데요. 첫 번째, 특약의 정확한 가치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특약의 가치를 판단하려면요. 약권의 구조를 알아야 하고 질병, 치료의 흐름도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험 기반의 판단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요. 암 치료를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세분화된 암 특약들 사이에서 뭘 남기고 뭘 줄여야 하는지 보험료 숫자만 보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조사로 이 부분을 넘는다고 해도요. 또 다른 벽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두 번째 문제인 현재 보험과의 비교인데요. 지금까지 가정은요. 기존 보험을 삭제, 축소해서 다이어트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완성도 높은 리모델링은요, 빼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보험과 비교해서 대체하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계약의 축소, 무해지 환급형의 등장, 건강체 고지사항의 발전, 그리고 가입 시점보다 예정 이율의 상승으로 과거보다 현재 보험료가 더 저렴할 수 있고요. 또한 최근 암 주요 치료비, 순환계 주요 치료비, 심혈관 질환 진단비 등 비슷한 보험료로 더 넓은 보장을 구성할 수 있는 특약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즉, 현재 시점의 설계와 비교해 봐야 보다 완벽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설계사를 만나라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당연히 그냥 설계사에게 연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사에게 단순하게 보험을 검토해 주세요, 보험료를 줄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요, 제 목표 보험료는 몇만 원대입니다. 제가 지울 특약, 남길 특약을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제가 잘못된 판단이 있는지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같은 예산으로 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도 비교해 주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질문하시면요, 설계사의 상담이 영업만이 아니라 검토와 설계로 바뀝니다. 절대 여러분을 만만하게 볼 수 없겠죠.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훨씬 깔끔하게 정리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보험료를 줄이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세요? 단계별로 간단하진 않죠? 맞습니다. 보험료를 줄이는 과정은요, 우리가 마트에서 고른 물건을 빼는 것처럼 간단하진 않습니다. 보험료를 10,000원 줄이면 총 납입 보험료 기준에서는 100에서 200만 원대가 줄어드는 큰 결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도와드리는 것이 바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본인 보험에 대한 검수를 원하시는 분들, 혹은 나는 혼자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믿을 수 있는 전문가가 좀 맡아서 상담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요, 저희 금융상품연구소에서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금융상품연구소에서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톡방에서는요, 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보험에 대한 보다 신속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계사분들은 설계사방으로, 일반인분들은 일반인방으로 들어오셔야 강퇴를 안 당하시고요. 비밀번호는 4321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금융상품연구소 양희섭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